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이제 이 달도 절반이 됐습니다. 이 우리 서해에서 참 무참하게 총살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만행을 당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가 그런 정도, 그런 통지문 하나 보내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공동조사를 해서 밝히자고 이미 10여일 전에 요구를 해놓고도 지금 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자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후 비핵화하자입니다. 통일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멍청이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러지는 않겠죠. 국민을 멍청이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멍청입니까? 그런 정도도 국제 감각이 없는 것이 우리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정치력이 강한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중국 국민, 일본 국민, 어느 국민들보다 정치력은 엄청 강합니다. 왜? 수많은 역사의 날들을 실현되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는 또 조정래라는 자가 그 소설가라는 조정래 태백산맥 쓴자가 일본에 유학을 하면은 유학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니까 다 그냥 반민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진중권 교수가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반민특위에 올려가지고 처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냐? 하고 그냥 그대로 한 방 날렸습니다. 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일본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36년 피압박을 했으면 예를 들면 보태가지고 100년을 압박을 했다고 합시다. 중국은 우리를 1000년 이상을 압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쌀과 말과 여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 중국 때는 90여 년간을 여기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왕이 삼전도에서 군력을 하고 무릎 꿇고 삼전도에서 항복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이건 역사의 1000년이 아니죠. 이거는 중국이 생긴 이래. 그런데 무슨 필요에 따라서 반이라고 지금 중국한테는 쩔쩔쩔쩔쩔 하고 말이죠. 일본한테는 죽창가 불러대고 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이게 뭡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그 공무원 유족에게 서명도 하나도 없는 원론적 얘기를 했다고 이 유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아니면 표시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의 기념일 날이 있었죠. 국군의 국군의 날 때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 격려하는 모습이 사진에 쫙 나오면서 그 밑에 기사가 쫙 나오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 기사를 갖다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건 잘 알죠. 그 공무원의 아들이 있다는 거. 이미 알죠. 고등학생이 청와대에다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근데 그 이모군이라고 그러죠. 이모군이 그 편지를 보내니까 대통령이 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군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도대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렇게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까지 태워졌다는데 그 아들이 저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저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최근 그 등기 우편을 보낸 A4 용지 한 장짜리 그 답장이 있다는데 이렇게 그 답장 내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 절절히 배어 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면서도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세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여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잘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인의 친형 이내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그 친필 서명 하나 없는 컴퓨터 타이핑 편지인데 이게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완전히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시당한 기분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이 말이죠. 그러면서 동생 죽음을 재구성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싸워나가겠다 하고 분노의 표시까지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답장 받은 공무원 유족, 서명 하나 없는 원론적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만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통수권자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이 한국계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돼서 풀려났는데 직접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비행기에 같이 태워가지고 와서 미국의 워싱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가 새벽 2시인가 되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멜라니아에서 둘이 나왔죠. 기내 영접을 했죠. 이 대한민국,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두 분을 갖다가 데려왔거든요. 미국에서 억류돼 있던 그 고통받았던 그 자기의 미국 국민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러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하고 멜라니아에서. 그리고 같이 눈물을 글썽이고 전부 트럼프도
폼페이오도 눈물을 흘리고.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자국민에 대해서 백인도 아닌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2명, 3명에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리더들이 잘 보아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아끼는 것. 그것뿐입니까? 또 보십시오. 일본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베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납북된 우리 국민을 달라 하고 북한에 요구합니다. 우선 첫째 조건입니다. 납북. 너희들이 납치간 우리 국민 몇십 년 전에 납치간 누구누구 하면서 쫙 읊습니다. 그거는 아베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국민에게 보이는 통치권자의 그 국민을 사랑한다는 리더의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런 마음이 대통령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답장을 받은 공무원 유족이 서명 하나 없는 원론적 얘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의 죽음을 재구성하겠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형의 절규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는, 왜 이런 지경에 도달했는가? 라는, 또 사람은 역지사지라고 거꾸로 뒤돌려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어린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또 동생을 잃은 그 슬픔을 한번 다시 반면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까 하고 성찰하는 시간. 좀 더 다른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이런데 말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뭐 월북이니 뭐니 말이 막 뒤따르고 가니까 그들은 어린 마음에 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월북할 아등의 그것이 없었다는 지금까지 정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신발도 아닌데 신발을 갖다가 뭐 기다고 하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빠를 갖다가 그냥 신발 그 쓰레빠 그 신고 저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사람 쓰레빠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 생명은요 아주 소중합니다. 특히 저렇게 참사를 당하는, 정말 만행 참사를 당하는 이 백주의 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뭐요? 종전선언이요? 종전선언 후에 그거 하자고요? 비핵화를 하자고요?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 어저께 제가 뭐 이 방송에 얘기를 좀 했지만 그가 지난 7월 20 며칠 날 지금은 광풍이 불고 있다. 광풍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광풍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광풍, 태풍, 질풍, 폭풍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언젠가는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평화의 태양이 떠오르고 또 거기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럭무럭 살아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 잘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